그 만미세? 만미세라는 단어 아세요? 잘 모르는데. 만미세가 뭐냐면요. 그 이제 나이가 한 50이 가까워지면 집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밀번호가 뭐였지? 하고 순간 이제 머리가 이렇게 딱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서 막 자기 생각나는 모든 번호를 막 누르다 보면 틀릴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딸이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약간 치매인가? 우리 엄마를 나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의지하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완전 이상한 사람처럼 자기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딸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한테 기대했는데 기대했는 존재가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는 순간 이분들의 그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우리 딸도 한번 그 경험을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딸이 그 상황을 딱 보더니 갑자기 엄마 치매 걸리지 마. 난 엄마를 감당할 수 없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충격받았다는 거를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충격이구나.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요즘 아이들이 너무 의존형으로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상황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쇼킹적인 뉴스인 거죠. 그 약간 어떤 거냐면 내가 기대던 그 어떤 대들보가 금이 간 거 같은 거를 보는 순간인 거지. 근데 금이 갔다고 해서 대들보가 바로 무너지지도 않는데 이제 금이 갔으니까 이 무너질 것까지 상상을 날개를 그렇지. 펼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게 요즘 세상에 요즘 그게 되게 많이 풍자되고 있어요. 우리 딸만의 경험치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야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을 그 상황들을 만들어냈어. 정말 충격이야. 이런 걸로도 아이들이 3-4명이 모이면 1시간 2시간짜리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큰 충격이란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저희 때만 해도 대여섯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조금 우리보다 약하다 그걸 느꼈을 때 서로 나누어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물론 그런 와중에서 서로 네가 내가 뭐 더 부담 지느니 마느니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럿이 같이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이가 한둘 부모 둘에 아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가 뭐 VIP 대접받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진짜 그 부모가 잘못되면은 진짜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충격과 불안감 그게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 혼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참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고 원래 인간 사회 그런 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파트 그런 것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부 그 이웃끼리 다 소통이 되고 그 중간 모임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동네 가족끼리 싸움을 하면은 이웃이 와가지고 말리고 다 그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족끼리 싸우면 그냥 그 안에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핵가족 격려 제가 이게 좀 너무 이제 좀 그 정치적 국제적으로 봐서 그런지 뭐지만 저희 어릴 때 그냥 핵가족 같은 거 이런 걸 국가사회가 막 권장하는 식으로 나갔어요. 그냥 이제 옛날에 대가족 그런 걸 갖다가 구시대적인 그런 걸로 보고 이제 핵가족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이제 부부의 사생활도 보장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은 있지만은 이게 본래적인 그 사회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남녀 둘과 혹은 한두 약간의 아이가 그냥 딱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 이웃도 그렇고 하여튼 가족도 그렇고 모든 적어도 대여섯 이상의 그냥 그 많은 친척 가족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돕고 살고 그런 것이 다 사회적 동물 뭐 사자나 그런 동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원칙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핵가족으로 된 상태에서 생겨지는 부담 이런 거를 벗어나려는 그런 것이 그런 해결책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딱히 책- 없을 것 같고. 응.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마걸, 파파걸, 뭐 마마보이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결정을 혼자 못 하는 거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 엄마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내가 약속을 잡아도 되는지 엄마한테 허락 받고 올게. 이런 거가 20살이 되어도 아직도 결정을 스스로 못 하고 엄마한테 자꾸 의존하는 사람들을 엄미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하는 존재가 나약함에 빠졌을 때의 충격과 더불어서 그 의존형 존재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 이 흐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엄미세가 있다고 만미세는 그럼 뭐예요? 맘은 무슨 문자로? 만미세요? 맘이 영어로 엄마니까 그냥 엄마의 미친 새끼 뭐 이런 뜻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만미세는 엄마가 잘못될 때 큰 부담을 가지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엄미세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엄마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충격을 받는 그게 양이 다 엄청 세상의 크죠. 전부다 이제 이거 그거 그렇죠. 그렇게 보는 엄마가 거. 세상의 전부로 보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이제. 근데 그렇죠. 아빠 역할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는 또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기보다는 아빠는 약간 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기는 아이보다 훨씬 많잖아요. 어쨌든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부터 의존을 하면서 애기들은 자라오니까 그 정서적 유대감 자체가 엄마와 아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거가 인간의 원천적인 인간의 생물 그걸로서 그거에서 남자는 그 가정을 생활을 같이 하라고 애초에 그렇게 되려던 존재가 아닌 걸로 봐야죠. 이제 일부 다처제도 있듯이 그냥 남자는 너 세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무슨 물자를 생산하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종족 그 경쟁 이런 데서 앞서는 것이지 어떤 그 현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은 진짜 애초에 그 남자의 역할이 아닌 성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요구되는 가정 역할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면 동물을 봐도 어떤 동물은 늑대 같은 경우가 일부 일처제에다가 자기 부인이 죽으면 따라 죽기도 하고. 그게 모든 수컷의 공통점이라는 동물은 아니에요. 근데 요 중요한 얘기겠네. 동물을 암수 인간 그거가 딱 원래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종마다 역할이 이분화되었을 뿐이지 어느 종은 전부 암컷은 암컷이고 수컷은 수컷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남자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독수리나 하이에나 곤충이나 물고기 그런 건 다 알려져 있지만 고등 동물도 일부 종은 암컷이 더 커요. 하이에나라는 것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역할 분담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해마라는 그 물고기,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 알을 글로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알을 낳는 것을 암컷이라고 정의하니까 그런 거지. 역할은 그 종마다 많이 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코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수컷이 그냥 가정적으로 돼 있는 그런 종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건 인간 남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좀 더 이제 그런 세력 경쟁과 바깥 그런 것 활동 이런 걸 위한 것이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최근에 어떤 뭐 화제거리가 있는데 중국 소수민족 어디에 여자가 집안일과 생산 모든 걸 다 하고 남자는 그냥 논대요.
그렇고 그렇게 계속 하고 또 아프리카 언어 부족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댓글을 썼어요. 뭐냐면 게르만족도 원래 그랬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그 라틴족 그다음에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인가 어쨌든 간에 그 게르만족에 대해서 얘기하길 그 여자가 농사 뭐고 다 하고 남자들은 밤낮 싸움질만 네. 그런 거야 말이야. 아까 말한 그 소수민족 아프리카 종족도 다 그 남자들은 부족 간 싸움 때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보상으로 모든 살림이나 그런 거는 다 여자가 하고 남자는 싸움하는 거 그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사회 전체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그거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슨 활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사실 메인 그런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남성들한테 가정에 충실하라는 걸 자꾸 미덕으로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고문일지도 몰라요. 진짜 좀 그러니까 그 남자의 활동과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이제 가정에 그렇게 그 적성에도 맞지 않게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니 남자들도 평화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물론 그거는 개개인의 개성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영혼은 남녀 구분 없이 다 있는 건데 그 어떤 영혼이 태어날 때 그 자기의 개성적인 그거가 대개 이제 남성적인 그런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긴 하지만은 한 약간은 좀 어긋나게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른 사람도 있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반적인 그 추세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 그런 거 일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형적인 모든 남성한테 요구한다 그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이제 그게 좀. 네. 근데 그러면은 남자로 태어날 줄 말았어야죠. 요새는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현대 사회 이런 이제 좀 안정되고 이제 그런 곳에서 그 남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그런 거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이 자꾸 그러잖아요. 또 이제는 다 편하게 행복하게 살까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도 전쟁 나고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또 계속 그러는 것 같고. 세상은 남자들의 싸움으로 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수컷들은 계속 싸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실까요? 현재 그러니까 물론 지금 물론 그 집과 자동차 모든 중요한 건설도 다 남자가 하니까 그걸로 보면 남자가 건설적인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발달한 이유가 전부 그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달한 거란 말이에요. 싸워서 적으로 방어하려면 집을 튼튼히 지어야 하고 전차 그런 게 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인간이 발전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상대적인 투쟁 이것이 아닌 절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인간이 그 수련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상황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실 성운비의 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지상천국 그런 상태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계속 이런 이제 성역할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남자들은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결론이 내리면 너무 슬픈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기보다 제가 그 소설 중에 베오울프 그 유럽의 이제 용과 그 괴물과 싸운 그런 이야기에도 오히려 거기는 어떤 표제어가 붙었냐면 인간은 왜 싸워야 하는가? 인간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을 폭을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싸우려는 본능을 하는데 대상폭을 작게 하면은 결국 뭐예요?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폭을 넓게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애국을 위해서 이제 침략자와 싸우잖아요. 네. 예? 그 폭을 더 넓히면 뭐냐면 인류의 그냥 영적 구원을 위해서 마귀와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 폭을 넓히는 것 그것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싸움은 폭을 넓혀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대국적으로 대글로벌 대국적으로 살려는 대국적으로 이 국이란 말은 그 어떤 다른 뜻인 거 알죠? 나라 국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 슬프네요. 어쨌든 남자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평화주의자는 남자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야. 평화주의는 남자답지 않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사실 뭐 남자답게 봐라 막 그런 요구할 때는 뭐냐면은 이제 심지어 애인 뭐 그 구애를 할 때도 그냥 그냥 상대방하고 뭐 다퉈가지고 그냥 이제 뭐 그냥 강력하게 추진하는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걸 해야 남자답다고 여자가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강력하게라기보다는 약간의 리더십 있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리더십 남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과 과단성 있게 얼마나 행동, 이제 자기 행동을 남이 봤을 때 쭈뼛쭈뼛 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인 거지. 네. 뭔가 폭력적인 힘을 써서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게 그때는 사실 이런 쓸데없는 이런 무슨 귀염대를 자꾸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참 원망했지만 그게 맞아요. 사실 무슨 의사나 법관 이렇게 확실하게 자격이 갖춘 남자 같으면 그런 필요 없죠. 그런데 아직 교선밖에 안 되는 남자를 신랑감을 데려올 때 이놈이 과연 출세할 놈인가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과연 남자답게 이렇게 모든 걸 관한성 있고 그냥 담대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합격되어야 딸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담대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가정에 어떤 풍파가 몰려왔을 때, 그 담대한 사람만이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을 보고 싶은 거죠. 그건 여자가 이제 의지라는 할 만한 그런 거. 그렇죠. 그런 여자는 어쨌든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잖아요. 나약한 존재에는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한 그 어떤 대들보 같은. 근데 요즘은 근데 여자들도 조금 많이 세진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정들도 꽤 많죠. 요즘은 흐름이.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혹시 이제 이야기를 듣는 남자가 있으면 그건 꿈깨라는 얘기를 해야죠. 이제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도 나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여자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좋다 이거 여자면서 남성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그냥 순수한 플러스 장점일 뿐이지 그 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좀 사람들이 경계 핵심 없이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더 적극적이고 활동성이 있다면은 플러스 알파적인 것이고 네, 그런 것이지 그거는 그만큼 나는 뭐 조건이 좋은 여자가 좋다 그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여자들은 자기보다 더 남자다운 그런 남자를 좋아하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은 플러스 알파 이제 어떤 플러스 되는 조건이지 어떤 이제 상대적으로 오가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제 비실비실한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하다 남자가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게 뭐 여성의 뭐 가지고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약한 거 그거 여자의 강점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있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약하다고 해서 그게 여성적으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도 강한 게 좋잖아요. 응? 남자도 이쁜 게 좋죠. 응? 왜 이쁜 게 좋을까요? 이쁘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보기에 좋고 상대방에 저항감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남자도 그런 게 좋죠. 근데 그 남자는 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개는 좀 이제 여자만 못하잖아요. 그 보이는 인상이 그런 거니까. 저항감이 없는 존재. 그런 거죠. 저항감이 없는 존재를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예뻐서. 호감 그런 거죠. 예뻐서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 좋죠. 그래서 뭐 특별한 결론은 없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여성 남성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지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남성 여성 나눈 거는 영적으로는 원래 정경영에도 얘기했듯이 하늘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영적 구분과는 원래 없는 건데 지상의 이철에서 구분이 돼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동물의 비유에도 있듯이 그것은 그 역할 분담일 뿐이지 또 남자나 수컷이 본래 어떻고 여자나 암컷이 본래 어떻다 본래 어떤 성격을 가지다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아름답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종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젠더라는 말을 괜히 자꾸 얘기하는 거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것도 그건 거예요. 이제 남성 여성이 원래 정해져 있다기보다 역할 분담이다. 그래가지고 그 서로 그 상호 보완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인간종 같은 인간끼리도 그 남성은 뭘 해야 된다, 여성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때 커플마다에 따라서 그 개성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중에서도 여성적인 그 면모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서로가 그런 게 있으면은 타협을 해서 그런 서로가 그런 젠더적인 역할, 반대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습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